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파워스는 패러다임과 전인기가 완전 자신을 위해서 세 번째 주제인 두 번째 과제 파워 오속성 작용 패턴과 정서적 행동에 대해서 공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서라는 것은 감정이나 느낌을 중심으로 형성된 방향 지향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서는 바로 인간 행동을 준비하고 미래 행동을 구축할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 같이 파워의 다섯 속성과 가치 측정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정서는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파워의 다섯 속성의 인지 능력이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은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에 지배된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정서적 행동도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에 지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정서적 행동 특성은 정서 형성 과정에서 작용한 파워 다섯 속성의 패턴에 의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유기체적 및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로 구분합니다.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을 그 증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바로 파워의 다속성을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시킵니다. 이에 비해서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가치의 조건을 증거에 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가치 조건에 부응하는 파워 속성이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의 다속성은 그 특성에 따라서 감각기관으로부터 입력된 정보에 대해 선택적 인지를 한다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 창조 속성은 이런 정보 중에 창의적 특성, 즉 예를 들어서 독창적이나 새로운 것이나 신기한 것 등을 가진 정보를 인지하고, 보존 속성은 보존적 특성, 예를 들어서 고유성이나 차별성 등 인지합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나 가치의 조건에 부응하는 특정의 파워 속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이것에 형성된 정서는 선택적 정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적 정서는 뭐냐면 바로 선택적 정서적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에 비해서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파워 다섯 속성을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로 작용시키므로 이것에 의해서 형성된 정서는 완전 기능 정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인간에게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인 동시다발로 작용하면 인간은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한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파워의 다섯 속성을 능률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시키고, 또 이것에 의해서 완전 기능 정서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 기능 정서는 개인의 정서적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정서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을 성취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인간이 어떤 정서적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그것에서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의 패턴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 3-1을 보게 되면 인천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 패턴을 분석하고 이것을 학생들을 통해 5분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정서적 행동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해보면 개인의 정서적 행동 특성은 바로 정서 형성 과정에서 작용한 파워 다섯 속성의 패턴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워의 다섯 속성 패턴과 개인의 정서적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느 특정 인격을 보게 되면 지배와 귀속 속성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바로
자기 방어적, 정서적 행동 특성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적 행동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소극적이거나 적극적 행동을 보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자신의 이해관계가 약할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소극적인 행동을 흔히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 이해가 클 경우에 비록 자신 힘이 약할 경우에도 공격적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방어적 행동은 바로 개인의 생각 행동이 지배와 귀속 속성에 우선적으로 지배될 경우 나타나는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은 자기 방어적 행동은 자신보다 강한 자나 파워에 대해서 귀속 속성에 기반해서 소극적이거나 강한 파워에 순응하여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파워에 대해서는 지배 속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기 방어적 행동은 강한 자에게는 약한 행동을 보이고 약한 자에게는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로 자기 방어적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방어적 행동은 자기 과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허세를 부리거나 몸에 문신을 하여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행동이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유명한 인사와 또는 사람과 친분이 두텁다는 것을 과시하는 행동은 바로 자기 방어적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의 행동에 파워의 지배와 귀속 속성이 우선적으로 지배될 경우 이와 같은 자기 방어적 행동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방어적 행동은 지배와 귀속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 기반으로 바로 형성된 정서에서부터 유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기 방어적 행동은 집단 수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단 수준에서 방어적 행동은 집단적 과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집단은 흔히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을 위해 시위를 주도합니다. 즉 데모를 합니다. 이러한 시위는 폭력이나 폭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사회의 경쟁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방어적 행동은 자연의 생태계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보게 되면 멸치가 바다에 사는 멸치가 군집을 이루어 생존하는 것은 바로 집단의 힘을 과시하라는 멸치의 방어적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 3-3을 보게 되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5 속성에 대한 패턴에 따라서 이들을 5개 군으로 분류했습니다. 4군에서 32명 학생을 보게 되면 지배 속성과 귀속 속성이 아주 현격하게 작용하고 있고 창조 속성과 보존 속성과 결합 속성이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2명의 학생들에게는 자기 방어적 행동이 흔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방어적 행동은 자신의 이해가 클 경우에 비록 자신의 힘이 약할 경우에도 공격적이 되거나 또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파워의 작용 패턴과 인간 행동의 다른 관계를 보게 되면 보존 속성과 결합 속성이 우선적으로 지배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자기 보존적이면서도 정서적 행동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보존적 행동은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타인과 결합을 통해서 생존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보존적 행동에 우리가 일례를 보게 되면 자신의 가문이나 전통, 학력, 유산을 중요시하거나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을 강조하고 이를 재창조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행동으로 흔히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보존 행동은 개인의 생각 행동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존 속성과 결합 속성에 우선적으로 지배될 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 3-4를 보시게 되면 4군에 속한 이러한 20명 학생들은 보시게 되면 보존 속성과 결합 속성에 우선적으로 지배되고 나머지 창조 속성과 지배와 귀속 속성은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5군에 속한 이런 학생들의 경우도 보면은 자기 보존적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보존적 행동에 대해서 잘 살펴보게 되면은 자기 보존적 행동이 파워 결합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다른 파워와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드는 경향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확신은 다른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하는 확신적 태도나 행동에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은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확신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으며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런 자기 보존적 행동은 주로 보존 속성과 결합 우선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런 보존 속성, 결합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이와 같은 자기 보존적 행동에서는 바로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정서 형성이 유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보존 행동을 통해 목적 달성이나 생존을 위해서는 정체성을 지닌 긍정적인 파워를 창조해 발현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치관을 기반한 고유한 긍정적 파워를 창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보존적 행동은 보존 속성에 따라서 자신의 고유한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고 결합 속성에 따라서 파워 결합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도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에게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할 때는 어떤 정서적 행동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우에는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 동시다발 작용할 때 자기 규제적인 그 정서적 행동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좀 살펴보기는 자기 규제적 정서적 행동은 자신이 이익이나 생존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의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에 관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 3-5를 보시게 되면 1군에 속한 47명 학생들에게는 파워의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기술이 모두가 잘 확실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파워의 다섯 속성의 동시다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바로 자기 규제적이면서 정서적 행동 특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규제적 행동은 바로 개인의 생각의 행동이 파워의 다섯 속성의 능률 동시다발로 작용할 때 유발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기 규제적 행동은 유기체적 가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정서에서 유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생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생명이 활성화될 때 유발되는 그런 가치 측정 프로세스입니다. 정서 형성 과정이 파워의 다섯이 모두 지배될 경우 완전 기능 정서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완전 기능 정서는 개인의 정서적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정서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의 것을 성취하는 그러한 정서적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규제적 행동은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에게 작용하는 파워 다섯 속성의 패턴에 따라서 그 정서적 행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행동은 집단 수준에서도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집단의 정서와 집단 행동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집단의 정서라는 것은 집단의 정서 문화이고 이것은 정서의 사회화 내지 정서적 전념을 통해 집단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전념이라는 것은 타인의 표현이나 발성, 태도, 행동을 자동적으로 모방하고 일치시켜 정서적으로 수렴하게 하는 그런 경향성입니다. 또한 집단의 정서 문화를 의미하는 집단의 사회적 정서 공유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서적 전념 효과, 지난 정서 경험을 다시 경험하고 회상할 수 있는 대화 맥락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수준의 정서적 행동은 우리는 집단 수준의 방어적 행동과 집단 수준의 자기 보존적 행동과 집단 수준의 자기 규제적 행동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집단 수준에서 방어적 행동은 집단적 과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집단은 흔히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 달성의 시위를 주도합니다. 이러한 시위는 바로 폭력이나 폭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집단 수준에서
파워의 지배 및 귀속 속성이 바로 현격하게 작용할 때 이와 같은 바로 집단 수의 방어적 행동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설명드린 것 같이 이런 자기 방어적 행동은 우리가 자연의 생태계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멸치가 군집을 이루어 생존하는 것은 바로 집단 힘을 과시하는 그 본능적인 그런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집단 순에서 자기 보존적 행동은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집단적 확신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종교에 기초한 집단적 자기 확신은 자살, 폭탄, 테러 활동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아랍 세계에서 보면은 흔히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집단적 자기 보존적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단 수준의 자기 규제적 행동은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서의 사회적 공유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 정서 문화를 의미합니다.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정서의 사회적 공유는 사람들에게 지지와 조력을 제공하고 대처 반응을 강화하고 정서적 경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자아 개념을 재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의 사회적 공유는 바로 상생과 협력의 사회 질서 창출에 기여합니다. 즉 정서의 사회적 공유는 바로 팀워크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팀워크를 연구할 때 바로 정서적 사회 공유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집단에서 파워 다수성의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은 자기 규제적 행동과 정서의 사회적 공유를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를 위한 정서적 행동을 유발합니다. 즉 집단에서 이와 같은 파워 다수 속성의 작용은 바로 팀워크를 만들어내고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상생과 협력의 바람직한 완전 기능의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에서 파워 다수 속성의 능률적인 동시다발 작용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정서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서 영양 시스템과 정서 지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